안녕하세요. 러닝 디자이너 스캇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10월 13일에 열린 시카고 마라톤에 대한 리뷰입니다. 조금 늦었네요. 그럼 지금부터 2019 시카고 마라톤 리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애틀란타 공항 주차장에 저는 아침 8시 전에 도착했습니다. 9시 반 비행기여서 조금 서둘러서 왔고요. 하늘이 정말 맑고 아름답네요. 애틀란타에서 시카고까지는 비행기로 한 2시간 정도 좀 안 걸립니다. 거리로는 한 700마일 정도 되니까요. 킬로미터로는 한 1100km 정도 되겠네요. 항공사들도 마라톤 시즌을 노린 건지 비행기 가격이 정말 비쌌습니다. 다른 시즌들보다 한 150불 정도 비싼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가야죠. 다른 항공사들이 더 싸기는 한데요. 제가 델타 회원이라서 마일리지 적립한 걸로 퉁칠게요. 하늘에서 찍은 시카고 전경입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바다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저거는 바다가 아니고 미시건 호수입니다. 미시건 호수는 거의 우리나라 땅과 비슷한 크기인데요. 엄청나게 크죠? 그냥 너무 커서 그냥 바다라고 느껴집니다. 그 빨간색 화살표가 출발과 피니시 지점인 그랜트 공원이죠. 공항 내부를 지나다가 오래된 전투기가 있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대회 바로 전날에 도착했기 때문에 제가 많이 걷지 않으려고 일부러 우버를 타고 엑스포에 갔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말고 굉장히 많이 불고요. 정말 추웠고요. 행사장 외부와 내부 입구에 설치된 코스 리뷰 영상이 무한 재생되고 있었네요. 제가 지금 도전 중인 에봇 레이스는 세계 6대 메이저인 보스턴, 시카고, 뉴욕, 런던, 베를린, 도쿄입니다. 모든 레이스를 완주하는 것이 많은 러너들의 소망인데요. 제 손가락이 지금 시카고를 가르치고 있네요. 저는 웨이브 1 그룹에서 코럴 A 그룹을 배정받았습니다. 시카고 마라톤 총 참가 인원은 45,000명이 넘는데요. 뉴욕 다음으로 많습니다. 뉴욕은 무려 5만 명이 넘죠. 근데 뉴욕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GPS 신호가 안 잡힌다고 하네요. 그 시카고에서는 웨이브 1은 빨간색, 그 다음에 2는 파란색, 3는 오렌지색입니다. 뒤에 2018년 우승자인 모파라가 저를 추격해오고 있네요. 시카고 마라톤 혹은 밴쿠버 아메리칸 마라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막상 보니 이건 그냥 나이키 마라톤이네요. 행사장의 3분의 1은 나이키 매장으로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행사장이 한 축구장 크기 정도, 좀 더 큰, 아무튼 그 정도 되는데 다른 부스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냥 나이키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니시 라인을 가보려고 왔는데요. 못 가게 막아놨더라고요. 이런 괘씸한 것들. 그래서 다운타운 파스타집에 들려서 탄수화물을 좀 채우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과일하고 빵, 떡으로 어느 정도 제가 채워놨기 때문에 굳이 많은 양은 필요 없었습니다. 좀 작은 사이즈로 시킨 브로콜리 크림 파스타? 아무튼 이게 600칼로리 정도 되는 양인데요. 그 사진이나 분위기가 왠지 시카고 같죠? 숙소까지는 제가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기찻길과 도로 빌딩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는데요. 좀 흠이 있다면 이 빌딩들 뒤로 이제 골목들이 있는데 이 골목 굉장히 지저분하고요. 대마초 향기랑 이 노숙자들이 넘치는 조화를 이룹니다. 이 대도시들의 특징이 이게 화려한 거랑 초라함을 함께 갖추고 있다는 건데요. 시카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정류장 사진과 건물 사진들 몇 개 찍어서 올려봤습니다. 저녁은 제가 LA에서 온 팀과 함께 했습니다. 저녁은 돌솥 비빔밥을 시켜서 그냥 고추장 없이 간장 조금 가볍게 넣어서 가볍게 먹었고요. 물론 야채는 거의 안 먹었죠. 고기도 시켜주셨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2점만 먹고 참았습니다. 정말 더 먹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다들 저보다 연배 높으신 분들이지만 이분들 열정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랜만에 이게 미국 고향에서 온 러닝 친구들 보니까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 가운데 모자 쓰신 분 선생님은 그 연령별 기록 보유자이신데요. 이 70대 나이에 3시간대 뛰시는 분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 호텔에 들어와서는 일단 쉬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가방 체크하기 위해서 미리 저렇게 싸놓고, 이 미국 그 메이저 대회들은 이렇게 투명 백을 항상 써야 돼요. 그리고 가방을 안에를 샅샅이 이제 한 번씩 뒤져봅니다. 이게 옛날 보스턴 테러도 있었기 때문에 이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고요. 그 소파에 제가 그냥 앉아서 호텔에서 서비스하는 셔틀이 있어가지고 그걸 타고 한 대회장으로 갔고요. 한 10분 정도 걸렸고 호텔 셔틀은 제가 5불 지불했습니다. 이 정도야. 저는 전날 9시 정도에 누웠고요. 새벽 4시가 좀 안 돼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대회들에 비해서 정말 잠을 편하게 잤습니다. 저번 보스턴 때는 한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요번에는 정말 충분히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잘 잤습니다.
아침 공기 정말 쌀쌀했고요. 대회장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풍경 괜찮죠? 자, 기어책을 하고 출발선에 섰습니다. 웜업은 한 15분 정도 했고요. 조깅하고 나서 러닝들이라고 전력 달리기 반복해서 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추웠고 건조했고요. 구름이 적당히 해도 가려졌습니다. 핑계가 없는 대회였죠. No excuse. 또 이번 대회 출발 모습입니다. 출발 후 약간 오르막이 다리로 진입하게 됩니다. 대회가 시작하면서 제가 끝나는 시간, 저는 2시간 40분대 들어왔기 때문에 그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는 기온이 항상 저렇게 38도, 40도 정도, 한 5, 6도 정도 되나요? 섭씨로 그 요 정도가 끝까지 유지됐기 때문에 땀도 거의 안 났고요. 굉장히 쾌적했습니다. 레이스 사진 가격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서 제가 구입을 안 했습니다. 이번 대회 준비하면서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서 조금 아끼는 차원에서 사진은 그냥 캡처해서 쓰는 걸로. 그 왼쪽 사진은 제가 초반 한 10K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는 하프 이후, 그 맨 오른쪽 사진은 마지막 400m 정도 남겨두고 전력을 다하는 사진인데요. 저는 이번 레이스에서 내가 이번 레이스에서는 좀 계속 좀 미소를 지으면서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달리는 게 목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진에는 조금 약간 찡그리는 게 또 승부에 대한 욕심이 조금 났었나 봅니다. 그렇게 꼬린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소리를 미친 듯이 질러댔습니다. 오른쪽 같이 사진 찍으신 이 데니얼 형님은 이제 10년 이상 마라톤 경력이 있으신 같은 동네 러너인데요. 이 형님과 한 30K까지 함께 이제 팀워크를 이루면서 달렸습니다. 이게 서로한테 정말 큰 시너지가 됐고요. 저보다 한 9초 정도 빠르게 먼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셨죠. 한국 러너들 중에서는 데니얼 형님이 1등을 하시고 저는 2등을 사이좋게 차지했습니다. 끝나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가 반짝 나기 시작했고 분수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 그랜드 파크에 있는 분수 정말 크거든요. 나중에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하나도 없고요. 정말 너무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공식 기록과 스트라바를 통해서 레이스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출발 후 2번의 터널을 지나게 되는데 여기서 GPS 신호 거의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거리는 측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페이스가 완전 엉망이 되고요. 이 빌딩 숲을 굉장히 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뛰기 때문에 이 페이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는 이미 예상을 했죠. 그래서 절대 저는 당황하지 않고 구간 기록을 보면서 갔습니다. 이번 대회 기록입니다. 저는 전체 659등을 했네요. 서브 3 주자만 2,000명입니다. 엄청나죠? 이번에 페이스 관리가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그 날씨가 기가 막혀서 개인 기록을 내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마지막 구간에 걷는 러너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버페이스 하기 딱 좋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41분대로 제가 10K를 마무리하면서 15K부터는 모두 19분대. 와우. 마지막에는 킬로미터당 3분 40초대로 들어왔습니다. 30km 부근에서 제 햄스트링에 약간 이렇게 탁탁탁탁 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잠시 페이스를 늦췄는데요. 신기하게도 33K 이후부터 회복되면서 페이스가 돌아오고 신기하게 더 빨리 뛸 수 있었습니다. 진짜 땡 가시네요. 스트라바에는 한 1km 정도 더 뛴 것으로 나오네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러너들 스트라바에서도 코스가 이게 길게 나오더군요. 도로가 워낙 넓고 턴이 많아서 그런지 다들 500m에서 1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고도는 최하 175m, 184m로 굉장히 플랫하고요. 중간에 다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다리를 건널 때 이 도로가 울퉁불퉁하고요. 이 철제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구멍이 약간 뚫려 있어요. 그래서 발목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뛰신다면 턴은 정말 많습니다. 전체 페이스는 3분 54초가 찍혔네요. 2분 45초는 오류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뛸 리가 없거든요. 이 중간에 GPS 신호 끊겨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페이스가. 자, 왼쪽 페이스 스플릿 보면 3구간에서 세 구간에서 페이스가 고정적이지 못하죠. 다행히 오른쪽 스플릿은 잘 적용이 됐습니다. 마지막 10K는 제가 38분 20초대로 뛰었네요. 뛰고 나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 2K 구간에서만 200명은 따라잡은 듯
해요. 이번 PR들은 제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리상으로 43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음 레이스 목표를 이제 40분 초반으로 가깝게 밀어붙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좀 생겼습니다. 물론 코스의 고도 차이에 따라 기록은 변하겠지만요. 이번 대회에서 제가 마지막 마일당 6분대 초반에서 5분대 후반 킬로미터당 3분 40초, 3분 30초까지 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신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 많이 받았죠, 솔직히. 그 나이키 넥스트 퍼센트 탁월한 선택이었죠. 제가 발 아치가 약간 높은 편이라서 쿠션이 없는 신발을 신으면 굉장히 충격이 강하게 옵니다. 그래서 항상 쿠션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 마지막 2K를 뛸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 몸 상태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 탄소 카본 플레이트가 이렇게 반발력을 내주는 느낌이 너무나 확연하게 났어요. 그래서 정말 날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충제들도 정말 큰 역할들을 했죠. 제가 장거리 훈련을 연습할 때 보충제 루틴을 항상 함께 진행했는데요. 그 하루 전 잠들기 2시간 전에 레몬하고 꿀하고 그리고 BCAA를 약간 믹스해서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십니다. 물론 천천히 길게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프리워크아웃을 레이스 시작 1시간 반 정도부터 조금씩 마시기 시작해서 15분 정도 동안 마시고요. 물론 레이스 시작 1시간 10분 정도 전부터는 저는 수분을 더 이상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 레이스 중에 오줌 쌀 수는 없거든요. 그 몰텐 젤 한 4개, 그 카페인 요번에 새로 나온 거 2개랑 그 다음에 일반 2개, 그 다음에 320 파우더를 제가 쪽 플라스틱 병에 담아서 2개를 들고 그 젤은 9km당 하나 정도 먹었고요. 그 다음에 드링크는 제가 35K 지점하고 40K 지점에서 마셨습니다. 그 평소 연습하던 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이 속이 불편한 게 아주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시카고 대회의 리더보드입니다. 이 작년 기록과는 조금 비슷한데요. 작년 우승자인 모파라는 2시간 9분대로 밀렸네요.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시카고 대회 직전에 오레곤 프로젝트 모파라 2018년 우승자, 그 다음에 오사코 스그루 2018년 3위, 그 다음에 걸렌러프 2017년 우승자 시카고 마라톤에서요. 이가 있는 팀의 감독이 약물 관련하여 보도가 나오면서 나이키에서 이 프로젝트를 무산시켰습니다. 이 자세한 내막은 솔직히 알 수가 없으나 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키는 그 개인 스포는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후반에 엄청난 밥빙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그 4명이나 그 2시간 5분 8초 안에 4명의 선수가 있네요. 엄청난 밥빙이네요. 1등 그 체로노 로렌스 케냐 선수죠. 이 페이스를 보면 그 거의 대부분 4분 45초, 4분 50초 페이스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그 마지막에 약간 밀린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 2K는 정말 기가 막히게 피니쉬를 했네요. 이번 시카고에서 새로운 역사가 여자 엘리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죠. 이 코스게이가 결국 사고를 쳤죠. 2시간 14분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5초만 더 빨리 뛰었으면 이게 2시간 13분대인데요. 미친 기록이죠. 그 웬만한 남자는 다 뒤에 달고 뛴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2등과는 무려 6분 47초 차이로 거의 2km 정도 차이 나는 거고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난 거죠. 아무튼 미쳤습니다. 코스게이 피니쉬 기록하고 피니쉬랑 기록 사진이고요. 코스게이 나이가 25살입니다. 거의 말당 5분 초반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렸습니다. 이게 킬로미터당 3분 10초 정도 페이스인데요. 어마어마하죠. 그걸 끝까지 계속 달렸어요. 그리고 페이스메이커만 달고 혼자서 뛰었거든요. 다른 선수들 일찌감치 떨겼습니다. 사실 이 동아프리카 선수들 나이가 이 표기된 거랑은 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출생신고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이 출생신고가 다들 늦습니다. 이게 제때한 선수들도 있긴 있지만 거의 다들 출생신고가 엄청 늦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코스게이나 이런 그 엘리어드 킵초게 이런 선수들이 그 제 나이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동아프리카 선수들 보면 좀 나이가 들어 보이죠. 실제 그 나이보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25 나이에 이 세계 신기록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페이스 관리는 그저 놀랄 뿐입니다. 이제 호텔로 제가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서 샤워를 하고 그 30분 정도 제가 이번 대회 스폰이었던 이게 바이오 프리즈 그 한국말로 이제 바르는 파스 젤로 마사지를 하고 좀 쉬고
이 차이나타운이 굉장히 5분 거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회복하고 점심을 먹을 겸 해서 천천히 걸어서 나왔습니다. 아직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자만의 레이스를 펼치고 있었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제 완주 메달을 보고 정말 축하를 많이 해주더군요. 제가 미국에서 마라톤 대회를 참여할 때마다 느끼지만 이 사람들이 응원하고 격려가 엄청납니다. 특히나 이런 메이저 대회는 이 도시의 완전 축제거든요. 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콩글레츄레이션을 연발합니다, 그냥. 이 모티베이션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건 그거고요. 그 옐프 앱으로 이제 배가 고프니까 뭐라도 먹어야죠. 이제 음식점을 찾다가 이제 한 군데 픽업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딤섬이 좀 먹고 싶어가지고 이 차이나 타운에 왔으니까 일단 딤섬을 너무 먹고 싶어서 한 군데 픽업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점심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손님은 많지 않았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이게 메뉴판이고요. 종류 진짜 많죠. 혼자 먹는 거라서 이제 다 먹어보고 싶은데 한 번씩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딤섬하고 절편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메인 요리도 함께 선택을 했죠. 이 날씨가 추웠던 터라 이 따뜻한 자스민티가 이 긴장하고 추위를 정말 가볍게 풀어주더라고요. 이렇게 먹었습니다. 물론 다 먹진 못했습니다. 이 레이스 이후이기 때문에 지금 온 몸의 기관의 기능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이게 지친 몸이 회복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넣어주는 게 더 좋다고 판단돼서 물론 다 먹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맛있게 먹었죠. 갈 때는 전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보스턴과 비슷한 환경인데요. 역시 대중교통은 우리나라가 최고네요. 꼭 LA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요. 이 대마초 냄새랑요, 이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자를 먹으면서 과자를 막 뿌리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 다 있죠. 공항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제가 다음날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가야 합니다. 아쉽지만.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냥 진짜 누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푹신해 보입니다. 진짜 누우면 땅으로 추락하겠죠. 죽겠죠. 누우면 안 되겠죠. 그냥 비행기 타고 가야겠죠. 자, 내년 시카고는 10월 11일입니다. 미국 대회들은 참가비가 좀 비쌉니다. 한국 돈으로 참가비만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 될 거고요. 그래도 한 번쯤 참가해보면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년에 3개의 풀코스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캘리포니아 헌팅턴 비치, 그리고 4월에는 보스턴 서브3 재도전합니다. 그리고 11월에 뉴욕 마라톤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카고에서 퀄리파이가 됐기 때문에 뉴욕 마라톤 1월 말에 신청을 퀄리파잉 타임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해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019년 시카고 마라톤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러닝 디자이너 스캇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플리즈.